네, 안녕하세요. 노동법 김민표입니다. 네, 오늘은요, 유니온샵 조항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음성 파일은요, 유니온샵 조항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기본기를 제공하는 시간으로 삼겠습니다. 한 25분 정도에 걸쳐서 한번 기본기를 쌓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유니온샵에 대해서 조직강제에 대해서 어렵게 생각하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음성 파일을 따라서 개념을 하나하나 잘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준비할 자료는요, 노조법 제81조를 펴시고요. 또 헌법 제33조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 단문 보충 자료 노조법 편 있잖아요. 임종률 노동법을 위한 단문 보충 자료 노조법 편 23쪽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요. 이 조직강제라는 것을 이해하시기 위해서요. 일단 다른 거를 생각하지 마시고 유니온샵만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자, 다시 한번요. 유니온샵만을 생각합니다. 다른 건 생각하지 마세요. 유니온샵만을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23쪽을 보세요. 단문 보충 자료. 자, 2번. 유니온샵은 무엇인가? 사용자는 근로자를 고용할 당시에는 조합원만을 고용하는 것은 아니죠. 그쵸? 비조합원도 근로자로 채용이 됩니다. 하지만, 비조합원인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그 근로자가 입사한 다음에 한 달 내 이런 식으로 입사한 뒤에 2달 내 그러한 일정한 기간 내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아니면 입사한 다음에 가입을 했는데 탈퇴를 했다든지 이렇게 노동조합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그 근로자를 해고할 의무를 사용자에게 지우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저번에도 봤지만 판례에 의하면 유니온샵 조항이 맺었을 때 명시적인 그 약정이 없더라도 사용자한테 해고 의무가 발생한다는 판례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하나 짚어가면 다시 짚어갑니다. 유니온샵 조항의 정의, 일단 그거를 단단하게 붙드세요. 유니온샵은 사용자는 근로자를 고용할 당시에는 조합원이든 비조합원이든 상관이 없다는 거죠. 채용은 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비조합원이 입사한 뒤 한 달 또는 입사한 지 3달 내에 이런 식으로 일정한 기간 내에 반드시 어디에 가입해야 돼요? 노동조합에 가입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해고 의무가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아니면 가입했던 조합원이 탈퇴를 했다. 그러면 사용자에게 뭐가 발생하는 거예요? 해고 의무. 그 조합원을 해고할 의무를 지우는 약정이 뭐예요? 유니온샵 조항입니다. 아시겠죠? 일단 조직강제에서 시험에 출제되는 것은 유니온샵이니까 유니온샵만 붙습니다. 유니온샵만요.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유니온샵을 다른 말로 뭐라 표현할까요? 유니온샵이란 말은 영어잖아요. 그쵸? 영미권의 용어죠. 그 유니온샵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쵸? 조직강제입니다. 아시겠죠? 예. 조직 강제예요. 자, 그러면 23쪽에 있는 샵 조항의 개념을 한번 읽어볼게요. 단체 협약상 샵 조항. 우리 유리의 유니온 샵도 여기에 포함되는 거죠. 샵 조항이라고 하면 근로자의 단결을 강화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지위를 조합원의 지위를 가진 자로만 한정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조직 강제를 정한 단체 협약의 조항이다. 무슨 아시겠죠? 그러니까 유니온샵 조항이 체결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그 조합에서 탈퇴하거나 조합을 가입하지 아니하면 해고가 되게 되니까 그렇죠? 자연스럽게 어떻게 될 수 있겠어요? 당연히 노동조합의 단결력이 강화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유니온샵 조항을 체결하면서 그 사업장에 있는 모든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는 조합원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사업장의 근로자들은
새로 입사한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 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조직이 강제되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 근로자로서는 그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으면 해고를 당하게 되잖아요. 역으로 말하자면 사용자로부터.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할 수 없이 조합원은 강제로 그 조직에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쵸? 이게 조직 강제라는 개념이잖아요. 예. 이해는 가시죠? 그러니까 그 유니온샵은 어떤 거예요? 조직 강제인 거죠. 그러면 유니온샵 말고 또 어떤 게 있다고 그래요? 23쪽에 보시면 클로즈드 샵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클로즈드 샵은 유니온샵과 어떻게 달라요? 그렇죠. 유니온샵은 고용할 당시에는 조합원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죠? 채용된 다음에 일정 기간 내에 조합에 가입만 하면 되는 거죠. 그건 유니온샵이고, 클로즈드 샵은요, 채용과 동시에 뭐가 돼야 돼요? 조합에 가입되어 있어야 돼요. 채용과 동시에 조합원이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미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있는 걸 채용 조건으로 한단 말이죠. 예. 반면에 유니온샵은 어때요? 채용 당시에는 조합원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쵸? 예. 나중에 일정 기간 내에 그 조합에 반드시 가입해야 돼요. 만약에 가입하지 않으면 사용자가 해고를 하게 됩니다. 클로즈샵은요? 그렇죠. 조합원만을 근로자로 고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조합원만을. 그러니까 먼저 조합원이 된 뒤 사용자는 그 조합원들만 고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아니면 조합 가입과 동시에 채용하든지. 그렇죠. 그것은 뭐예요? 클로즈드 샵입니다. 유니온 샵은요. 다시 한번 자 개념을 헷갈리지만 안 돼요. 근로자를 고용할 당시에는 조합원만을 고용할 필요는 없지만 일단 비조합원인 근로자가 고용되었다. 그러면 그 자는 어때야 돼요? 일정 기간 내에 반드시 노동조합에 가입해야 돼요. 만약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으면 사용자한테는 그 근로자를 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근로자 입장에서 어떻게 돼요? 조직에 자기는 원하지 않아도 반드시 가입할 수밖에 없게 되죠. 강제를 당하게 되죠. 그런 의미에서 이거를 조직 강제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니온샵이나 클로즈드 샵이나 모두 어때요? 조직 강제죠. 그죠?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걸 강제당하는 거죠. 그래서 조직 강제가 됩니다. 네,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어려워하시는 것. 그러면 보세요. 유니온 샵이든 클로즈드 샵이든 이런 샵들은 다 뭐예요? 조직 강제인데 자, 이 조직 강제의 모습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조직 강제. 그러니까 조합원이 강제로 그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밖에 없게 강제가 당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떤 효과가 있겠어요? 노동조합으로서는 단결력이 강화될 수밖에 없겠죠. 노동조합으로서는 굉장히 좋은 거죠. 조직원들이 강제로 자기 노동조합에 가입하게 되니까 노동조합의 단결력은 강화되겠죠. 반면에 노동자 그 가입을 강제당하는 근로자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지금부터 바로 그것이 바로 이 제한적 조직강제, 일반적 조직강제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니온샵이라는 게 무엇인지 이제는 아셨죠? 그리고 이 유니온샵이 다른 말로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다? 조직 강제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것도 이해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조직 강제라는 것은 이 유니온샵이나 클로즈샵 같은 이런 조직 강제라는 것은 어느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것이에요? 그렇죠. 노동조합이라는 단체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반면에 문제는 뭐예요? 근로자들은 조직을 강제당하는 거잖아요. 강제로 조합에 가입할 수밖에 없죠. 왜요? 안 그러면 사용자가 해고하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문제는 근로자 입장에서 생각하셔야 합니다. 노동조합 측에서는 굉장히 좋은 제도이지만 그렇죠. 한편으로 그렇지만 노동조합 활동을 하고 싶지 아니하는 근로자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노조에 가입하고 싶지 아니하는 근로자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유니온샵 같은 조직강제 조항은 노동조합의 가입을 강제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어때요?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아, 이거 좀 나는 싫은데. 근데 강제로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지금 논해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컨대 유니온샵을 그 사업장에서 사용자와 노동조합이 체결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그러한 유니온샵은 다른 말로 또 뭐예요? 조직강제죠. 그렇죠. 그런데 그 유니온샵의 내용이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경우가. 첫 번째 보세요. 23쪽에 로마자 2번에 쌍가로 1. 근로자로 하여금 반드시 특정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되어 있거나 될 것을 강제하는. 그렇죠? 근로자로 하여금 반드시 특정의 동그라미를 치세요.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되어 있거나 될 것을 강제하는. 이게 뭐예요? 특정의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되어 있거나니까 이건 뭐예요? 클로즈샵을 말하는 것이고, 될 것은 뭐예요? 유니온샵을 말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예. 근로자로 하여금 반드시 특정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되어 있거나 될 것을 강제하는 제한적 조직강제. 그러니까 제한적 조직강제라는 개념은 여러분 지금부터 확실히 붙으세요. 약속이니까 이거는 그 제한적이란 말은 뭐예요? 이 제한적이란 말은 특정, 즉 그 사업장에 A 노동조합이 있다. 그럼 반드시 A, 그 A만, 그 A의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강제하는 무엇을 체결한다? 클로즈샵이나 뭐요? 유니온샵을 체결하는 것. 이게 뭐예요? 제한적 조직 강제다. 클로즈샵이나 유니온샵이나 조직을 강제당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조직을 근로자 입장에서는 맞죠? 조직을 가입을 강제당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모습이 그 사업장에 ABC 노동조합이 있으면 ABC 세 개 중에 어느 거 하나 이런 게 아니라 반드시 A 특정의 이 키워드예요. 그런 거 그렇게 조직 강제를 하는 거 A라는 노동조합이면 넌 반드시 가입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쌍가름을 뭐라 그래요? 근로자로 하여금 반드시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되어 있거나 했으니까 이미 되어 있어야 되니까 이건 클로즈샵이고 될 것을 그렇죠. 입사한 뒤에 일정 기간 내에 될 것을 그러니까 유니온샵이죠. 를 강제하는 제한적 조직 강제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고 있죠. 안 된다. 그렇죠. 왜 안 되냐?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조직 강제의 문제는 노동조합은 워낙에 자기한테 유리한 제도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게 하나도 없어요. 어느 쪽에서 입장 생각해야 돼요? 노동조합 활동을 하고 싶지 않은 근로자 개개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주셔야 되는 문제라는 거예요. 왜 허용이 되지 않느냐? 자, 그 아래 각주 5번 있죠. 그 판례를 같이 읽어볼게요. 대원 판례를 보세요. 81조 펴셨죠? 노조법 81조 피셨죠? 노조법 81조 제2호를 봐보세요. 그러면 자 이렇게 되어 있죠.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 조건으로 하거나 이건 되게 사용자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반조합 계약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 문장에 보세요.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뭘로 하는 행위? 고용 조건으로 하는 행위. 자, 우리 노조법 81조 제2호는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될 것을 고용 조건, 그러니까 이거는 유니온샵을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죠.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그렇죠? 이 조문이 유니온샵을 예정하고 있다는 거, 유니온샵을 가리킨다라는 것을 보는 게 통설입니다. 예. 유니온샵을 가리키는 것을 보는 것이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뭘로 하는 행위? 고용 조건을 하니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 그 특정 A 노동조합 그거를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 조건으로 하는 거니까 이건 뭐예요? 이게 제한적 조직 강제인 거죠. 그걸 어떻게 하고 있어요? 원칙적으로 지금 80조가 이런 행위를 하면 뭐가 된다고요? 사용자가 부당 노동 행위가 된다고 그랬어요. 사용자한테 부당 노동 행위가. 그럼 이건 뭐예요? 사용자가 이러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되죠.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 조건으로 하는 행위를 사용자가 해서는 안 된대요. 그쵸? 그럼 사용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런 행위를? 노동조합과 약정을 맺는 행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쵸?
특정 너희 노동조합 A라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 조건으로 해서 그 특정한 A 노동조합과 이런 유니언샵 조항을 체결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라는 얘기죠. 하게 되면 뭐가 된다? 81조의 부당 노동행위가 돼서 사용자는 형사 처벌을 받게 되고 기억을 떠올려 보죠. 이런 부당 노동행위 금지 1호부터 5호까지의 금지가 되어 있잖아요. 이런 부당 노동행위를 하게 되면 그거는 사법상의 그 계약의 효력은 뭐가 된다고요? 이건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판례에 따르면 무효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당 노동행위에 위배되는 사법상의 계약 따위의 효력은 무효가 된다. 이게 판례죠.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따라서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 조건으로 하는 행위, 이러한 제한적 조직 강제는 무효다. 라고 노조법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판례도 보세요. 23쪽에 각주 5번을 보시면 우리 판례도 81조 제2호의 부당 노동행위 규정의 취지는 원래 노동조합의 가입 및 탈퇴는 근로자 개개인의 자유의사에 의한, 그러니까 근로자 보세요. 근로자 개개인의 입장에서 보는 거잖아요. 근로자 개개인의 자유의사라는 입장에서. 그죠? 특정 노동조합의 특정이죠. 특정 노동조합의 소속을 고용 조건으로 하여 근로자를 취업시키거나 탈퇴 또는 제명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도록 하는 약정. 뭐예요? 유니언샵 약정은 뭐를 침해하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 근로자의 단결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무엇이? 맨 첫째 줄 보세요. 부당노동행위 규정의 취지가. 그렇죠? 81조 제2호가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 조건으로 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는 취지는 뭐라고요? 무엇 때문이라고요? 근로자의 뭐를 침해하기 때문에? 단결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에. 단결 선택의 자유는 뭐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기본권이죠. 기본권. 그렇죠. 기본권은 어디에서 보장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기본권은 헌법에서 보장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헌법에서. 그렇죠. 헌법에서 보장을 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아까 제가 헌법을 펴놓으라고 했잖아요. 한번 봐보세요. 방금 판례가 뭐라 그랬냐면 81조 제2호에서 제한적 조직강제로서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 조건으로 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는데 이걸 금한 이유는 뭐였다? 왜 그랬다? 바로 근로자 개개인 입장에서 봤을 때 근로자들의 뭘 침해하기 때문에? 근로자들의 단결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이다. 자, 헌법 제33조를 잘 보세요. 헌법 제33조를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을 가진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로자 개개인의 권리로서 표현되고 있어요. 여기는. 그렇죠?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을 갖는다. 그럼 이 단결권을 갖는다는 건 대표적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단체를 형성하는 권리죠. 그러면 또 좀 넓혀보세요. 내가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는 권리는 단결권입니다. 그렇죠? 또 한편 그 노동조합이 이미 만들어져 있어요. 사업장에. 그러면 그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도 무슨 활동이에요? 단결 활동이죠. 내가 단체로 들어가는 거니까. 그렇죠? 그게 단결권의 내용인데 그러면 상식적으로 그 사업장에 A 노동조합도 있고 B 노동조합도 있고 C 노동조합도 있어요. 그러면 근로자인 나로서는 이 단결권을 행사할 때 무슨 자유가 있겠어요? 당연히 단결 선택의 자유가 있겠죠. 선택의 자유. 그러니까 A 노동조합을 선택할 자유, B 노동조합을 선택한 자유, C 노동조합을 선택할 자유. 아니면 A, B, C 다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내가 새로 D 노동조합을 만들 자유. 그건 뭐예요? 단결 선택의 문제죠. 선택권의 문제죠.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요? 선택권의 문제니까 단결 선택의 자유다. 그렇죠. 너무 당연한 거죠. 그 헌법 제33조 단결권 속에 뭐가 들어있겠어요? 당연히. 단결 선택의 자유가 포함되어 있겠죠. 단결 선택의 자유가. 그렇죠. 단결을 하긴 해야 되는데 단결을 하고 싶은데 나는 A 노동조합이 아니고 B 노동조합도 아니고 C다. 나는 선택하겠다. 그런데 사업장에서 유니언샵 조항을 체결해서 A만 들어가게 만들었다 이거야. A만. 너는 A의 노동조합 조합원이어야만 돼. 안 그러면 너는 해고야. 이런 식으로. 이런 거 어때요? 뭘 침해하는 거예요? 헌법 제33조 단결권 속에 있는 단결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게 되는 것이죠. 근로자의 단결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게 되는 것이다. 이해 가세요? 그렇죠.
단결,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81조, 노조법 81조가 이러한 제한적 조직강제를 허용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제한적 조직강제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제한적 조직강제는 어떻다?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제한적 조직강제는 어떻다고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제한적 조직강제의 내용이 뭐라고요? 근로자로 하여금 반드시 특정 A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강제하는 조합. 대표적으로 유니온샵 조합. 그런 유니온샵 조합. A 노동조합 조합원이 되지 않으면 너는 사용자가 해고할 의무를 지우는 거. 그건 제한적 조직강제죠. 이건 우리나라 노동조합법이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어요? 81조 제2호에서 금하고 있죠. 뭘로? 부당 노동행위로. 왜요? 판례는 뭐라고 그래요? 대법원 판례는 그 취지가 부당 노동행위로 금하고 있는 취지는 뭐 때문이라고요? 근로자 개개인의 단결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 단문자료 24쪽을 피세요. 24쪽. 24쪽을 피시면 자, 쌍가로 2번 맨 위에 보세요. 노조법 81조 제2호 본문에서도 이러한 형식의 유니온샵 조항에 따라 근로자가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을 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하고 있다. 그렇죠? 자, 그런데 거기 보세요. 다만 81조 제2호 단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어떤 조건 하에서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이 가입되어 있는 노동조합, 우리 편하게 그냥 대표 노동조합이라고 불러볼게요. 그러니까 그 사업장의 대표 선수죠. 완전 대표 선수.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이 가입되고 있는 노동조합이라면 그런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이러한 형식의 제한적 조직강제를 갖는 유니온샵을 체결해도 된다 안 된다? 될 수 있다. 그걸 노조법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보세요. 다만 원래 안 되지만 본문에서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을 하는 행위는 안 되지만 다만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 협약의 체결은 예외로 한다. 그러니까 예외적 현상이다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한적 조직강제는 원칙적으로 안 되고 예외적 현상으로만 허용될 수 있는데 그건 뭐예요? 그 특정한 노동조합이 어느 경우에 3분의 2 이상이나 가입되든 그러니까 거의 그 사업장의 무슨 노동조합? 지배적 노동조합일 때만. 그렇죠. 그것도 또 그렇지만 그런 지배적 노동조합이어야 되고 또 플러스 이건 엔드 조건이죠. 보세요. 사용자가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에서 제명되었다든지 그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새로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해고를 할 수 없도록 또 막아놨죠. 그러니까 지배적 노동조합이라면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는 그러면 제한적 조직강제를 허용해 주겠다는 것인데 그런 경우에 있어서도 이러한 제한적 조직강제, 즉 조직강제, 즉 유니온샵은 어떤 사용자는 뭐가 있다, 사용자한테 해고 의무가 있잖아요. 하지만 그러한 경우에도 이렇게 지배적 노동조합의 경우에는 제한적 조직강제를 허용해 줄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단서에서 예외적으로 그렇지만 그런 경우에도 사용자는 해고할 수 없어요. 어느 경우에 제명당했다든지 그 노동조합을 탈퇴해서 새로운 노동조합을 만들어 조직했다든지 아니면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걸 이유로 이 세 가지 일을 이유로는 해고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용자의 그 해고 의무의 범위를 축소시켜 놓은 것이죠.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제한적 조직강제를 노조법은 원칙적으로 금하고 있어요. 왜? 판례에 따르면 단결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니까. 하지만 그 노동조합이 지배적 노동조합이고 제명이라든가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새로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걸 이유로 사용자는 해고할 수가 없게 만들어놨어요. 그럴 경우만 예외적으로 제한적 조직강제를 허용하고 있다. 무엇이? 노동조합법이. 아시겠죠? 네. 이해 가세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제한적 조직강제의 문제입니다. 제한적 조직강제.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분이 헌법재판소에 보세요. 81조 제2호 단서이죠. 다만 지배적 노동조합의 경우에는 제한적 조직강제를 허용해주고 있잖아요. 지금 예외적으로 일정한 조건 하에서 그것도 헌법에 위반된다. 그래서 위원을 제청을 한 거죠. 위원 법률 심사를 제청한 거죠. 이거 위원을 봐달라고. 그래서 그 단문자료 24쪽에 각주 6번에 쌍가로 2번만 보세요. 그것만 일반적 조직강제에 해당되는 것이니까. 자, 이 사건 법률 조항은 81조 제2호 단서를 말하는 거예요. 자, 단체벽을 매개로 하여 특정 노동조합의 가입을 강제함으로써, 그렇죠. 그게 뭐야, 이게 조직강제죠. 근로자의 뭐와? 그렇죠. 제한적 조직강제에서는 뭐가 항상 문제된다? 근로자의 단결 선택권, 선택의 자유와 노동조합의 조직강제권이 충돌한다. 그렇죠. 하지만 이 단서 조항은 어떻다? 노동조합의 범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지배적 노동조합, 그렇죠. 노동조합의 범위를 어떻게 한정하고 있어요? 지배적 노동조합으로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는 노동조합으로 또 지배적 노동조합의 권한 남용으로부터 개별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게 뭐예요? 지배적 노동조합의 권한을 남용해서 그 마음에 안 드는 조합원을 제명해버리면 사용자는 유니언샵 조항 하에서는 그걸 해고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81조 제2호 단서에서는 뭐라고 해놓고 있어요? 사용자는 어떻게 할 수 없다? 제명을 이유로 해고할 수 없도록 해놨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또 어떻게 해놨어요?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새로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그죠. 근로자에게 신분상의 불이익을 행할 수 없도록 해놨기 때문에, 자, 지배적 노동조합의 권한 남용으로부터 개별 근로자를 보호하고 있죠. 제명, 탈퇴해서 노동조합 조직,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 요걸 갖고는 해고할 수 없게 만들어서 개별 근로자를 보호하고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단 말이죠. 따라서 물론 이런 제한적 조직강제가 어때요? 개별 근로자의 단결 선택권을 침해하는 면이 있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자, 이러한 보호 규정을 두고 있고, 지배적 노동조합에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쌍가리 번에 바로 둘째 줄, 근로자의 단결 선택권과 노동조합의 조직강제권 사이에, 세 줄 아래, 전체적으로 이렇게 충돌하는 그 두 기본권 사이에 합리적인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거죠. 합리적인 조화를 이루고 있다. 자, 합리적인 조화를 이루고 있다. 예, 그러니까 헌법 위헌이라고 볼 정도는 아니다. 왜? 개별 근로자의 단결 선택권을 침해하는 건 맞지만, 그러나 이것이 허용되는 것은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는 지배적 노동조합의 경우에만 더하기 플러스 제명, 탈퇴하여 새로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는 신분상 불이익을 행할 수 없게 해줬기 때문에 어때요? 전체적으로 문제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예.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제한적 조직강제의 문제는 헌법상의 기본권을에서 뭐가 문제된다? 그렇죠. 이거는 제가 다시 말씀드린 뭐를 보라? 개별 근로자의 입장에서 보라. 개별 근로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뭐가 침해되기 때문에 단결 선택권. 그렇죠. 단결 선택의 자유. 그래서 81조 제2호 본문이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금하겠다. 원칙적으로. 그렇죠. 대법원 판례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그 단서에서는 예외적으로 3분의 2 이상의 지배적 노동조합의 경우에 제명을 이유로 해고할 수 없고 탈퇴하여 새로운 노동조합을 만드는 걸 이유로 해고할 수 없고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걸 이유로 해고할 수 없도록 하고 있자. 단서는 그런 예외적인 조건을 갖출 경우에만 아주 예외적으로 뭘 허용해준다? 제한적 조직강제를 허용해준다. 무엇이? 노동조합법 81조 2호 단서가. 예. 그 노동조합법 81조 제2호 단서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게 어디의 입장?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제한적 조직강제의 문제예요. 이게 제한적 조직강제. 자, 그러면 이제 제한적 조직강제에 대한 개념이 정리가 되셨죠? 정리가 되지 않으시면 다시 이 음성 파일을 다시 한번 여러 번 반복해서 들으세요. 개념이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제한적 조직강제는 이것이다. 그렇죠? 자, 그러면 다음 음성 파일에서는 일반적 조직강제가 무엇이냐라는 거를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 일반적 조직강제 하기 전에 제한적 조직강제는 무엇이다. 이거를 정말로 잘 정리해놓고 머릿속에 개념을 만들으셔야 돼요. 제한적 조직강제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헌법 제33조의 단결권 속에 있는 뭐다? 근로자 개개인의 입장에서 뭐다? 단결 선택의 자유의 문제이다. 아시겠죠? 그걸 침해할 수 없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81조 제2호의 본문의 규정을 잘 꼼꼼히 보시고 제33조 헌법 제33조의 단결권을 잘 한번 읽어보세요. 무엇이 조직강제이냐? 무엇이 유니언샵이냐? 무엇을 제한적 조직강제로 말하는 것이냐? 이 개념들을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래야만 다음에 있는 일반적 조직강제도 이해하실 수 있으십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